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세계적인 부호들도 보면 자녀들에게 막대한 재산 물려주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스스로 힘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, 그렇게 교육하는 것으로 지금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. 안녕하세요, 홍순기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100세 시대에 상속이 바뀌는 풍경,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선택은,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상담자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나이가 다 돼갑니다. 노후 대비와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행복한 마무리가 될까요? 요즘에 이제 100세, 또 어떤 분들은 이제 130까지 산다,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점점 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할 건지,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 행복한 마무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지금 상속이 바뀌고 있습니다. 좀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상속의 의미하고 형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. 일본의 경우에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상속 개시 시점이 늦어지고, 또 하나는 세대가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룬 상태가 많아서 이제 상속에 대한 게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거든요. 서구에서도 지금 Die with Zero라 그래서 다 쓰고 죽자, 이런 철학이 확산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노후를 즐기고 그 다음에 남은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자, 이런 문화가 또 나타나고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내외적으로 상속이라는 게 이제 당연한 재산의 이전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가치관이 반영이 되는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, 요즘 세상에서 부모의 재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? 이제 과거에는 부모의 재산이나 가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일종의 책임감이었어요. 재산과 가업을 물려받아서 가업을 이어가고 재산을 늘려야 된다, 이러한 사회적인 압력도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 부모 재산을 물려받는 건 이제 공돈이다, 이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쓰겠다, 지금 이런 경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.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상속받은 젊은 세대가 근로 의욕을 잃었다, 또 하나는 흥청망청 돈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,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 세 번째로, 이 시대에 그럼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냐, 거기에 대해서 좀 보면 단순히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뭐고 행복이 뭔지, 여기 그 건강한 철학을 심어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부모다, 이게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고요.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세계적인 부호들도 보면 자녀들에게 막대한 재산 물려주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스스로 힘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, 그렇게 교육하는 것으로 지금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자기 재산의 99%를 사회에 환원하겠다, 그리고 자녀들한테 1%밖에 안 주겠다,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. 결국 좋은 부모라는 게 자녀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그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위한 지혜를 물려주고,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봉사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물려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럼 부모 입장에서 행복한 상속을 위해서 우선 할 일이 뭐냐? 첫 번째는 공평하게 나눠주는 겁니다. 그래서 차별이 없이 나눠주겠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상속은 성공합니다. 둘째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가격 상승이 있는 건 미리 줘서 증여세, 상속세도 줄이고 자녀들의 경제적인 자립도 마련되게 해라, 이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시고요. 세 번째는 기여분이 있는 자녀한테 기여분은 돌려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기여분이라는 개념은 자녀의 재산이라는 거예요. 기여분이 자기 재산이 아니고, 그래서 자녀가 기여분이 50%가 인정되면 50%는 자녀가 먼저 갖고 나머지를 공동상속인들이 나누는 개념이잖아요. 그래서 기여한 자녀가 있다면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대금으로 하거나 차용금으로 해서 그걸 돌려줘야 됩니다. 이래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요. 만약에 그렇게 돌려주지 못했다 그러면은 기여분하고 유류분을 고려해서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유언할 때 자녀한테 뭐를 주지만 이거는 기여한 대가로 주는 거다, 이렇게 하고, 또 하나는 유류분을 이렇게 따져봐 가지고 이 정도를 줘야 나중에 유류분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겠구나 하면 유류분
부분을 고려해서 균형 있는 분배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한 마무리,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평한 상속입니다. 아무리 자녀가 한 명이 잘못했다고 해도 거기를 소외시키고 나면 소송까지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 공평한 상속이다. 두 번째는 자녀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야 돼요. 그러려면 미리부터 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. 시드머니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상속인의 부부의 노후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. 자기 한 사람이 먼저 가더라도 배우자의 노후는 반드시 보장되도록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상속세 때문에 막 건물을 팔고 집을 팔고 뭐 내지를 못해서 압류당해서 경매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하여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뭐 보험, 종신보험을 든다거나 신탁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행복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상속권하고 유류분권 박탈이 이제 2026년부터 시행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박탈이 가능하다,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